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 서해 바다의 어종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참홍어와 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침체된 군산 수산업 발전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 수산물들을 특선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으로부터 군산 수산업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군산 수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종이 변화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상당히 그게 좀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한 3, 4년부터 이 홍어랄지, 오징어랄지, 이 난류성 어종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어종들이, 어획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한 10년 전부터요. 10년 전부터요? 난류성 어종으로 알려지고 있는 특히 이제 동해안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 오징어, 고등어 등이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획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오징어 같은 경우는 한 36톤 정도 어획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800여 톤.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한 400여 톤에서 작년 기준은 1,045톤으로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홍어, 참홍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생산량이 한 반절 정도 차지하는 지금 한 1,417톤. 5년 전에 불과 4톤에 불과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뒤에는 작년 경우 1,047톤을 제가 생산한 했습니다. 이제 군산 서해 앞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주로 이제 군산 수협 업한고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통계를 잡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주 어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군산 수협의 주 어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홍어, 오징어, 고등어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서해안 특성상 다양한 어종이 나오고 있는데 양식 분야에서는 김이 절대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어, 그리고 도다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서해안 특성상 요즘에는 또 갑오징어도 고부가치에 있는 갑오징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온 것들이 급격히 줄어든 건 없고요. 지금 새롭게 난류성 어종들이 출현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그리고 우리 시의 기대가 좀 많이 크고 있습니다. 이 그중에서도 이제 참홍어의 그 어획고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비중으로 보면 얼마나 정도나 됩니까? 군산 수협에서 이게 업한되고 있는 게. 지금 전국에서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전국 참홍어가 3,000여 톤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400톤을 생산했기 때문에 3,000톤 중에서 1,400톤. 거의 45%에 해당하는 어획구를 보이고 있고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홍어에 대한 주산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 전남 목포나 신안 이쪽에서 말하자면 이른바 흑산도 홍어 얘기는 이제 과거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많은 숙제가 있을 겁니다. 이제 생산량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또 그럴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지역 특산 군산 홍어라는 지역 특산품을 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내지는 이제 판매 전략 같은 걸 해가지고 요리법 요리법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해서 지역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렇게 이제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어종들이 이른바 이제 난류성 어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난류성 어종들이 이제 이 서해 중부 군산을 비롯한 이 서해 중부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수온 변화겠죠. 그 수산 생물은 수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중국해에서 올라오는 난류성 난류가 우리 서해안 쪽으로 유입돼 가지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수온 상승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이 생물들이 활발해지고 거기에 맞는 난류성 어종 오징어나 고등어 같은 난류성 어종들이 대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 어장을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참홍어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주 어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어청도 인근 서해 중부 해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서식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난류성 어장이 결국은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예, 분명 영향이 있다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존의 이제 어종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난류성 어종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만큼 이 군산의 이 수산업의 어떤 환경 변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침체됐던 군산 수산업이 다시 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이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히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기후 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와 함께 또 관내에서 연간 한 2천여 톤의 그 수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어획고 통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부가가치를 높임으로 해서 우리 군산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할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먼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방법. 먼저 인프라 확충.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개발 등 특화 개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수산 인프라 확충으로는 지금 비흥도 어항에 지금 위판장이 있는데요. 네. 그 서해 중부에게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면서 비흥도 어항이 굉장히 중심 어항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 비흥도 위판장이 좀 오래된 노후 상태가 좀 심한데 내년도 해양수산부에서 60억 규모의 저온 유통형 그 친환경 위판장 사업이 좀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협과 전북도 같이 거기에 공모하려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흥항이 중심 어항으로 이제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내 어선뿐만 아니라 외지 어선들이 많이 지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협소한데 비흥도 어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항만 기본계획 고시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이걸 확장해가지고 내년도 설계비 반영해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흥항 어항 확장 공사가 또한 인프라 확장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흥항 확장 이제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비흥항 확장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내년에는 그건 어떻게 아니고요. 됩니까? 지금 그 비흥항 확장 공사는 지금 군산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네. 지금 내년도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 지금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과 공조해서 지금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 예산에 맞습니다.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뭐 설계비 반영이 되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설계를 해서 뭐 이제 한 2024년, 2025년 이때는 실제로 이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에 이제 착공해서 26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비흥항 확장 공사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첨단 어판장을 갖다가 이제 시설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어판장하고 이 첨단, 이 저온, 친환경 이 어판장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산물의 특성상 그 신선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10도씨 이하에 10도씨 이하에 저온 체계가 유축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저온 체계의 그 냉장 시설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그런 시설로 지금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말하자면 지금 이제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좀 봐야 되겠네요, 이건. 예, 저희가 저희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리 전북도와 우리 군산시와 우리 수협과 같이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반드시 공모 사업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흥항이 보게 되면 서해 중부 해역에서는 상당히 거점 항만으로 지금 어항으로서는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충남에 뭐 보령이랄지 뭐 이런 항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 남쪽에서는 이 비응항이 상당히 그 거점 항만이 되고 있다. 중심지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전라남도 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난류성 어종들이 위로 올라오고 있고 홍어 위주로 많은 네. 어종들이 지금 우리 어청도 인근 서해 중부해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가장 가까운 지역 그리고 그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런 지역이 우리 딱 비응도 위판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비응도 어항이 그리고 굉장히 위판장이 서해 중부의 중심 어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시가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준비한 지도 상당히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현실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그런데 이게 추진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리시 수산업이 과거에는 군산에 사실은 중요한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이 좀 유축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수산업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민선 7기 들어서 수산업 재도약을 위해서 군산 어촌 수산업 식품산업 발전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그 수산 식품 산업의 클러스터 개념의 수산식품 종합 수출 가공 단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했거든요. 마침 저희가 이 계획 수립과 함께 새만금 개발청의 부지 새만금 개발청의 산업단지에 2공구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8만 평을 우리 새만금과 우리 수산업의 상생 발전 사업으로 한번 도약해보자 해서 그거를 지속적인 전북도와 우리 새만금 개발청 협의해가지고 그 2019년도에 부지 확보를 8만 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했고요. 또 그 이후에 2020년도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기존의 식품산업발전법에서 수산식품산업 발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빠져나와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8만 평을 그 확보한 부지에다가 수산식품 가공 종합단지 클러스터 개념입니다.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그 최종적으로 그 치열한 경쟁 끝에 해양수산부에서 433억 규모의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사업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70%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 어느 때쯤이나 이게 이 수산물 공학단지가 우리 앞에 좀 나타나게 될 겁니까? 먼저 개념 정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게 8만 평인데 거기에서 10,000평에 대해서는 공공 기반 시설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7만 평은 저희가 기반 시설을 해수인배수실이나 이런 그 수산식품 산업 특성상 기반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민간 기업을 유치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저희는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먼저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사업을 해수부에 공모해서 선정했고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기업을 들어서는 이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가공하고 이런 지원하는 그런 시설 말씀이죠. 맞습니다.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연구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공과 관련된 수산 가공 식품에 대한 연구 분야가 좀 취약한데요.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지금 해양수산부에 제안했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땄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이제 R&D 기반 시설, R&D 이제 수산식품에 대한 신제품 개발 등 R&D 기반 시설, 그리고 수출과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지원센터, 그리고 그 인큐베이터 창업지원센터 등 그 할 수 있는 그 10개소의 임대형 가공공장, 아파트형 형식입니다. 10개의 가공공장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창업지원 업무까지 지금 할 계획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7만 평의 민간 부지에는 저희가 수산 가공 특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민간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종합단지의 이제 시설이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은 말하자면 그 국가 지원 시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공
식품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거기서 이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 지원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 말하자면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그런 지원 시설하고 민간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지나 예, 예. 그런 아파트형 뭐 가옥 공장, 가옥 공장이랄지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 예,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수산식품 가공식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수와 담수를 교차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이게 원활히 이런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려면은 이 해수 인배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좀 같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뭐 저희가 지금 민간 기업 유치하고 공공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먼저 지금 해수 인배수 시설 사업으로는 전라북도에 네. 국가사업 말고 전라북도의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미 90억 예산을 내년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이 추진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 관련 수출이 지금 올해도 지금 7억 불이 됐습니다. 7억 불이라는 거는 지금 농수산물 수출의 1위 품목입니다. 네. 거의 K푸드의 대표 식품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군산에서 가공된 대한민국에서 전체에서. 농수산물 전체에서 수출 품목에서는 지금 수출 1위 품목이 7억 지금 불 정도가 되는데 예, 김이라는 겁니다. 김이 제일 1등이다. 예, 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관내 김이 연간 35,000톤이 생산되는데요. 물김이? 예, 맞습니다. 물김이 35,000톤인데 이는 전국 생산량의 6.7%에서 한 8%를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마른 김 공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12연식이라고 합니다. 12연식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하루에 해수가 1,000톤, 네. 담수가 500톤이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농수가 필요한데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해서 해수가 있는 지역에서는 담수가 부족하고 담수가 있는 지역에는 해수 공급이 안 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오랫동안 저희 수건 사업이었지만 지금 못 했는데요. 지금 이 새만금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네. 8만 평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핵심 기반 시설인 해수 인배수 여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해수 인배수 시설 사업을 통해서 마른김 공장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0톤 이상의 그 생산량의 물김을 마른김 공장 그리고 스낵 공장 해가지고 네. 이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여기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연간 한 2,000톤 이상 생산되는 군산의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저희 수산 가공식품 종합단지의 핵심 기반이 목표가 되겠고요. 네. 지금 거기에 따른 해수 인배수 시설 사업이 수산물 특성상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현재 해역 이용 영향 평가 그리고 네. 지금 설계를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아마 2024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해수 인배수 시설은 상당히 빨리 지금 추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네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해역 영향 평가하고 지금 설계만 나오면 바로 발주해서 네. 내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해수 인배수 시설도 이제 이 스마트 수산 종합 가공 단지 예, 바로 예. 그 부지 내에 지금 그 시설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부지 네. 저희가 지금 8만 평 중에서 10,000평에 대해서요 이미 네. 그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매수할 계획이 있고요. 7만 평은 이제 민간 유치 지역으로 민간 기업의 그 입주 심사 내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도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수산 가공 종합 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응항에 대한 그런 확장 공사랄지 반장의 그 첨단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군산 수산물의 어떤 브랜드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예, 군산 수산물이라고 하면은 전 국민이 다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수산식물이다. 그리고 여기가 참 좋다. 예, 이런 예. 뭐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종합적으로 좀 갖추어져야 될 건데 이런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수산가공 수출가공 단지에 네. 그 R&D 연구센터하고요, 그 네. 협력지원센터가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지역 특화 상품에 대한 네. 그 시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역할을 거기서 집중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그 전에도 저희가 지금 온오프라인 마케팅, 온오프라인 그 판매나 아니면은 박람회 참가 이런 다양한 그 할인 판매 등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특화 협력지원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홍어에 대해서 지금 네.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도하고 우리 시 그리고 수협 그리고 근해 연승협회라는 그 홍어 생산자 단체하고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몇 차례 만나가지고 지금 각각 역할 분담해서 지금 그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같이 판매 전략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하자면 이제 군산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지역의 이제 특산물로서 이제 이 이름을 높이는 건데 홍어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뭐 흑산도 홍어를 예, 참 알아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군산 홍어가 이제 주종으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전략이 이제 종합적인 특성화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됐다. 그런 것을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해서 이 군산에 이런 홍어나 대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온다더라. 일로 사러 가자. 여기로 사러 가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이런 어종으로 생산된 요리가 참 맛있다. 거기 한번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산에 홍어나 대구 이런 난류성 어종들이 참 많이 난다더라.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축제 같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군산시에서 이런 그 축제 전략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저희도 지금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뭐 축제가 가장 직접적인 효과도 크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은 그 홍어에 대한 어떤 생태 효능 분석 그리고 또 아직은 또 다른 지역에 차별화된 특산 그 신제품 개발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유관기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신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게 준비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물론 홍어뿐만 아니라 대구도 있고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수산식품 가공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적인 군산 수산물 축제를 한번 계획하려고 지금 장기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기본 토대가 마련된다면 내후년에는 군산 수산물 축제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준비를 이제 빈틈없이 뭐 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군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차질없이 이제 실천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도 이제 꿰어야 이것이 이제 법에가 되듯이 이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과장님의 어떤 그 다짐과 각오의 말씀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수산업은 새만금 간척 사업이나 해양 환경 변화 그리고 또 FTA 등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새로운 어종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수산업의 기회이자 또 위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기후 변화와 함께 그 해양 환경 변화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우려를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마침 그 식품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식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산식품 산업 정책을 별도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내년도 우리 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수산식품 전담 부서를 또 신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안전하고 그리고 또 위생적인 스마트 헬스업 개념의 수산식품 산업의 거점 도시로 분명히 발돋움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그리고 우리 시가 수산업을 통한 새로운 신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우리 네. 군산의 수산식품 종합 가공 단지가 우리 대한민국 K푸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면서요. 마지막 우리 군산시 수산업이 과거에 우리 군산 수산의 그 명성을 다시 되찾고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장님 말씀을 하는 중에 항상 이제 그동안 수산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수산식품이다. 예, 수산식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예, 변화된 맞습니다. 그런 예.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군산시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어장 변화가 군산 수산업 중흥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마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특산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래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